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아, 예, 예. 윤석열 정권 하에서 표적 고소 고발 뭐 이런 된 사건들이 많았는데 모두 무혐의 종결됐다고요? 예. 이거 잠깐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제가 거였는지. 작년에 이제 제보 그 구명 로비 제보나 뭐 이런 걸 하면서부터 네. 이제 바로 그때 뭐 국힘 권성동 의원이나 뭐 이런 쪽에서 공격이 엄청나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제보 공작을 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고소 고발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4건 있었어요. 예, 그것이 이번에 전부 다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뭐 귀찮은 당연합니다. 사안들이었다고 그쵸, 봐야 사실 되나요? 뭐 당연한 거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또 괜히 맞아요. 또 경찰에 불려다니고 자료를 내고 뭐 하면서 옥신각신 네. 했었죠. 그리고 어떤 거였는지 잠깐 제목만이라도 뭐 어떤 크게는 건지. 뭐 제가 작년에 이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예. 제보를 했을 때 이 제보가 허위다. 명예훼손을 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이종호라든가 뭐 송호준 그런 사람들이 저 고소한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 제가 위헌. 청문회 나갔을 때 제가 말하는 것도 다 허위라고,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그때 뭐 장동혁, 네. 주진우, 뭐 송석준 이런 분들이 저 고발한 거 있었고요. 또 음. 무혐의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명태균 게이트 사건 당시에 네. 저희가 이제 제가 갑자기 그 수사 기록을 유출했다고 뜬금없이 극우 단체에서 저를 또 고발한 게 있었어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 얘기인데 그런 것들 이제 다 무혐의가 나왔고요. 예. 근데 뭐 이것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 뭐 오라 가라 뭐 하면서 이제 뭐 실랑이도 벌이기도 했고, 또 명태균 사건 때는 이게 또 핵심 그 자기들한테 굉장히 뭐 아킬레스라 생각을 한 건지 네. 수사 기록 유출이잖아요. 이게 서울청 반부패 수사대에 배당이 됐어요. 반부패 수사대에서 이런 걸 수사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예. 거기서 한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서 갑자기 이제 막 그 엄청나게 저를 수사를 하더니 예. 이걸로 저의 집 압수수색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법원에서 기각이 됐는지 네. 못했는데 실제로 압수수색하기 전에 그 사람 집이나 차가 거기 있는지 직접 보려고 답사를 가거든요. 미리 찾아와서 보고 갑니다. 예, 왔었어요. 예, 그거 왔다 갈 때 이제 저희 이웃집 사람한테 딱 걸렸거든요. 예. 그걸 딱 봤을 때 이제 저가 왔다 갔다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검사 시절에 답사를 많이 해봤기 네,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거 압수수색 들어올라나 보다. 예, 그때 막 이거 그러고 막 가족들이랑 제 조마조마. 제 자녀들이 이제 막 초등학생 유치원 막 이런데 아 이거 얘네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때 걱정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근데 다 무혐의로 종결이 됐습니다. 예, 뭐 사필 규정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왜 이렇게까지 막 반부패 수사대에서 저를 표적으로 막 하려고 그랬을까? 뭐 다 이제 입을 막으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런 사건으로 반부패 수사대에서 압수수색까지 하려는 거는 상식에 반하거든요. 알아봤더니 그 반부패 수사대를 지휘하는 그 광역수사단장이 네. 오승진 경무관이라고 오승진 경무관. 12.3 계엄 때 국회 봉쇄에 가담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한덕수 대행 시절에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네. 광역수사단장으로 박아놓은 그런 인물이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는지 네. 좀 그걸 보고 알았다. 예, 뭐 그런 정황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무고죄로 예. 어제 받아치는 겁니까? 예, 무고죄? 다 해야죠. 책임을 물어야죠.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좀 보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뭐 근황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재판 판결 얘기를 좀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는데 김만배 또 유동규 각 징역 8년이 선고가 됐고 남욱 변호사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가 징역 5년, 정민영 변호사가 징역 6년 이렇게 해서 법정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 판결 내용 1심 결과를 보고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한데 뭐 예상 좀 하셨습니까? 이 정도의 법정 구속을 포함한 판단. 당연히 법정 구속이나 뭐 유죄가 나올 것으로는 사실은 뭐 많이들 예측이 되고 있었고, 네. 근데 다만 저는 구형과 실제 판결 선고 형량의 불일치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재밌다. 재밌다. 검찰의 의도가 여기서 확 드러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 정도 사건 보면은 검찰에서 보통 뻥구형이라 그래가지고 세게 엄청 세게 구형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구형량이 한 절반 정도 나오면은 다행인 거예요. 그 정도로 구형을 하는데 보세요. 김만배, 정영학 회계사, 뭐 남욱 변호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그 통상적으로 나왔어요. 12년 구형에 8년, 10년 구형에 5년, 7년 네. 구형에 4년
그래서 뭐 일반적인 절반씩, 경우죠. 예. 근데 이제 유동규, 정민영 변호사 아하. 이 두 명의 경우에는 유동규는 7년을 구형했는데 8년이 나옵니다. 더 올려치기 당하죠. 네. 정민용 변호사도 5년 구형했는데 6년 더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규, 정민용 이분들이 검찰에 엄청나게 협조를 많이 한 사람들이구나. 검찰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진술을 다 해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구형을 약하게 해서 그렇죠. 거기에 절반이면 뭐 3년, 4년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좀 편의를 봐준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어. 법원이 딱 봤을 때는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밖에 구형을 안 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네.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올려서 판결을 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경찰이 구형한 것보다 좀 세게 아니요, 이건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보통은 검찰은 법원 예상 형량이 있으면 그거의 2배 정도 해요, 사실. 근데 뭐 어느 정도 요즘에는 2배까지는 아니고 한 1.5배 정도로 뭐 내려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찌 되었거나 구형보다 선고가 더 높게 나는 경우는 진짜 드뭅니다.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봤을 때도 이거 구형 예, 이건 말도 말도 안 돼. 그렇죠. 이런 생각해서 예, 그렇게 8년으로 한 갔다. 것이죠. 예. 그렇네. 그러면 유동규의 진술 뭐 등등 해가지고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볼 수 있습니까? 단적으로 보면은 지금 남욱 예. 변호사만 해도 뭐 돈이 이재명한테 간 걸로 알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진술을 해 오다가 예. 결국 다 밖에서 그거 사실은 다 검찰에서 다 들은 거고 사실은 뭐 내가 뭐 돈 가져가고 막 이런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네. 말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 법원 판결에서 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유동규 씨는 자기가 뇌물을 받은 것이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뇌물 받은 게 다 이재명 주려고 그런 거다. 그래서 자기가 돈 받은 거를 뭐 김용, 정진상 같은 자기 이제 상급자들한테 다 갖다 네. 줬다 이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 판결에서 말도 안 되는 소지 하지 마라. 그 네가 다 썼잖아. 예. 돈 받아갖고 유동규가 다 소비한 것이 확인이 됐고 그 윗선으로 갔다는 어떤 그런 정황은 없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법원에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러면 이 돈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이제 받아서 위에다 주고 하면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 가려고 했던 그런 예. 부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숱한 보도를 통해서도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1심 재판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네. 유동규 씨가 대부분의 뇌물을 이제 받아서 쓴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와 그 남욱이라든가 김만배 등 업자들 사이에 유착 관계가 강하게 형성이 돼서 네. 이거는 유동규가 전반적으로 그 업자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유착해서 움직인 이런 네. 범행이다라는 거에 지금 중점을 둔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윗선에 가담이 있었냐 개입이 있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요. 1심 판결을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거 괜히 엮어가지고 검찰이 정치 기소를 해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잡아 넣으려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김만배, 유동규 1심 유죄 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그 대장동 비리 정점에 있던 지금의 대통령 이재명 전 성남시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수뇌부 성남시 이제 수뇌부와 뭐 연결돼 있는 그런 부분들 이걸 좀 언급하니까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그 보십니까? 판결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판결에서 그 재판장이 얘기한 걸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네. 무슨 뜻이냐면 이재명 시장이 사업 구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임죄는 인정이 되는데 네. 배임죄는 누가 저지른 거냐? 유동규가 저지른 거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배임죄를 막 저지르고 있었던 정황을 네. 당시 성남시장,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등 뭐 이런 지휘부가 알고 있었냐? 그런 정황은 없다. 네.
배임죄에 대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하 직원이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네. 그럼 사장이 다 책임을 지느냐? 물론 뭐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건 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적인 책임을 지느냐?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걸로 하니까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국민의힘이나 여기서는 네. 자 봐라 부하 직원 배임죄 나왔으니까 수뇌부가 네, 시장 책임져라. 사장도 배임죄다 책임져라 이러고 있는데 저는 1심에서 이 정도의 판단이 나온 걸 보면은 네. 지금 처음에 검찰은 이제 이재명 표적 수사를 벌이면서 아하. 뇌물죄로 엮으려고 그랬죠. 네, 유동규한테 받은 돈이 다 결국 이재명한테 간 거 아니냐. 엮으려고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와요. 증거가 안 나요. 아무것도 없어. 음. 그러니까 결국 뇌물죄로 못하고 배임죄로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성남 시민들이 이제 피해를 본 그렇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이런 업자들한테 예. 특혜를 줘가지고 특혜를 주면서 예, 성남 씨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배임죄로 이렇게 기소를 한 것인데 네. 그러면 배임죄는 유동규가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유동규가 배임죄 저지르는 거를 도와주거나 뭐 알고도 묵인해야지 성남시장도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정황 없대잖아요 지금. 1심 재판부가 예, 이것만 확신해줬다. 봐도 예, 저는 지금 뭐 배임죄를 뭐 지금 뭐 폐지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아니 이거랑 아무 상관없이 배임죄가 그냥 계속 있어도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계속 하더라도 배임죄는 이건 무죄 나와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그 나경원 의원은 계속 그러더라고. 이 사건의 배임의 본질은 성남시장이 임무를 위배해서 시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인 김만배 등에게 이득을 안겨주는 행위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여기 혹해가지고 맞아 성남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아니 그 유동규라니까요. 유동규다. 네. 왜 이래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죠 뭐. 그냥 뭐 나경원 의원은 무슨 저번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무슨 네. 엔비디아에서 뭐 GPU 사오는 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안 그게 줄 지금 거다. 많이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래 놓고서는 지금 보세요 26만 장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경원 의원 이제 감이 너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굳이 언급도 안 해도 된다. 네.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이 민간 사업자 유동규에 대해서 이 판단이 나왔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물론 정지가 돼 있지만은 예. 정진상에 대한 재판 이런 것들까지 보고 판단해야 된다. 재판해야 된다 이런 주장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 아니 그 위헌 정당으로 해산돼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이. 근데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위기에 몰려 있는데 이런 위헌적인 주장을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헌법 84조 보면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재직 중에. 그렇죠. 이게 있어요. 근데 소추는 누가 보더라도 기소와 형사 재판, 공소 유지 다 포함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네. 게 헌법 학계의 사실상 통설이에요. 기소. 예. 그러니까 재판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이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 책들을 쫙 찾아봐도 네. 재판이 멈춘다라고 말하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재판이 계속 된다라고 말하는 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찾은 거. 예. 그러니까 사실상 멈춘다로 보는 게 통설인 것이고 네. 그게 헌법에 써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사자가 재개하고 싶든 말든 간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헌법에 써 있는 거라. 네. 예, 그냥 정지가 되는 거고요. 그걸 자꾸 재개하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헌법을 위반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제 국민들의 생각을 좀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아니냐. 마치 빨리 재판을 재개하는 게 맞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길 수가 있냐 우리. 헌법을 지켜야지. 고의로 지금 언론 플레이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는 거는 그 이유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국정에 전념을 해야지. 그렇죠. 예, 재판 재판장. 받는다고 막 이렇게 막 재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국정에 전념을 못 하고 그럼 국민들한테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일 땐 국정에 전념을 하고 아하. 이게 또 면책을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예. 대통령직에서 이제 퇴임하고 나면은 다시 재판이 시작이 돼요. 예, 그 이후에 재판은 받아라 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자꾸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는 계속해서 그 예,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말도 하고 안 되는 있느냐.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네. 법원이 설령 이걸 재판을 재개한다고 하면 아하. 그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해당 판사는 예. 그럴 판사는 없을 거라 봅니다만 혹시 음. 재판을 재개하는 판사가 나오면 탄핵 사유입니다. 그거는. 예, 그것도 인용 사유입니다. 헌법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정면으로 것이기 위반한 때문에 것이니까. 명백하잖아요. 그렇네요.
이거 국민의힘 이제 주장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민주당의 주장과 같은 사이즈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말이 되고 뭐가 말이 안 되는지 그걸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맞아 그럼 재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일수록 법치주의 이런 걸 예. 강조하는데요. 국민의힘 맨날 입만 열면 법치주의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헌법을 지켜야죠. 헌법을 지켜야 된다.